안녕하세요. 시니어 헬스랩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어제 저녁 밥을 절반만 먹고 채소만 곁들였는데 아침에 혈당을 재보니 수치가 도로 올라 있습니다. 그제도 그저께도 같은 결과였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내려가지? 스스로를 탓하며 한숨 쉬어본 적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사실 그때 몸속에서는 아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 세포 하나하나에서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세포에서 시작됩니다. 세포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하루에도 수십억 개의 세포가 태어나고 사라지고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듯이 세포도 서서히 굳어갑니다. 젊을 땐 세포가 말랑말랑했습니다. 물이 잘 스며들고 영양이 들어가면 곧바로 에너지로 바뀌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세포막이 단단해지며 문을 닫습니다. 이제는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고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혈액 속을 떠다니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매일 아침 보는 그 숫자로 나타납니다. 혈당 수치, 체중계의 숫자, 붓기, 피로감. 이 모든 것이 세포가 굳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그래. 식단을 제대로 못 지켜서 그렇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가 더 이상 우리의 노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세포가 문을 닫으면 아무리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해도 몸은 그대로입니다. 에너지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혈당은 높아지고 지방은 쌓이고 피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왜 세포는 굳어가는지, 그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만들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주 작은 생활의 변화가 어떻게 몸 전체를 되살릴 수 있는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채널은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와 생활 속 회복 루틴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의 문이 닫히는 이유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이 들수록 물을 마셔도 갈증이 잘 안 풀릴까? 똑같이 먹는데 예전보다 더 쉽게 붓고 피곤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속 세포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세포는 아주 작은 생명체입니다. 스스로 호흡하고 에너지를 만들고 노폐물을 내보내죠.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세포막이라는 얇은 벽이 있습니다. 이 세포막은 말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과 영양분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세포막이 굳으면 바로 그 순환이 끊기게 됩니다. 세포막이 왜 굳을까요?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산화 스트레스. 둘째, 미네랄 불균형. 셋째, 수분의 부족입니다. 먼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움직이는 순간마다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해 노화시키죠. 젊을 땐 항산화 효소가 많아서 잘 막아내지만 나이가 들면 그 효소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지질층이 손상되고 탄성을 잃어 딱딱해집니다. 두 번째는 미네랄 불균형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혈당 조절을 해도 몸이 반응하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고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습니다. 이 균형이 유지되어야 세포는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이걸 나트륨 마이너스 칼륨 펌프라고 부르죠. 이 펌프가 돌아가야 세포 안팎으로 영양분이 드나들고 전기 신호가 생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속의 칼륨과 마그네슘이 줄어듭니다. 운동을 해도 땀을 흘려도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미세하게 빠져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충분히 보충하지 않습니다. 나트륨만 남고 칼륨이 줄어들면 세포막의 전이 차이가 사라집니다. 쉽게 말해 세포의 문이 정기적으로 잠겨버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아무리 영양을 공급해도 세포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결국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떠돌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혈당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늘려도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모든 노력은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수분 부족입니다. 세포는 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속 수분이 줄어듭니다. 몸무게의 70%가 물이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60대가 되면 55%, 70대가 되면 50%로 줄어듭니다. 즉, 세포가 마르는 겁니다. 세포가 마르면 세포막의 지질층이 서로 달라붙어 단단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영양제나 음식도 세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 미네랄이 부족하고 수분이 마른 세포는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포 노화입니다. 이건 단순히 주름이나 탄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포가 굳으면 혈관이 굳고 혈관이 굳으면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면 혈당도 오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굳은 세포를 어떻게 다시 말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복잡한 약이나 고가의 보충제가 필요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 답은 아주 간단한 데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첫 한 잔 물. 단 그냥 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미네랄 워터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맹물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세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밤새 땀과 소변으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엔 세포가 말라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맹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액이 묽어지지만 세포 안으로는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이차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아주 미세한 염분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세포의 문을 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 혹은 히말라야 핑크 솔트를 아주 소량 넣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집은 양이면 충분합니다. 이 물이 입안과 위를 지나며 점막에서 바로 흡수됩니다. 몸속 전해질 균형이 살아나고 세포막의 펌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세포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실제로 생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전해질이 보충되면 세포막의 전이차가 회복되고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혈당이 내려가고 몸의 피로가 사라집니다. 세포는 이렇게 작은 변화에 반응합니다. 하루아침 한 잔의 물이 당신의 몸 전체를 바꾸는 첫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첫 물 한 잔, 그 단순한 행동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쉼없이 일합니다. 호흡을 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세포를 복구하죠. 그 과정에서 수분과 미네랄이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마르고 몸이 약간 무거운 거예요. 이때 맹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순간적으로 갈증은 풀리지만 세포 속으로는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해질이 부족해서 세포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아주 약한 염분이 섞인 미지근한 물은 세포에게 이제 열릴 준비를 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물이 혀와 입안을 지나며 점막에서 바로 흡수되고 그 미세한 나트륨과 마그네슘, 칼륨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집니다. 그 순간 세포막의 전이차가 회복되고 잠들어 있던 나트륨 마이너스 칼륨 펌프가 다시 작동을 시작하죠. 세포의 문이 열리면서 포도당과 산소가 쏙 들어갑니다. 세포는 다시 숨을 쉽니다. 이 작은 변화가 몸 전체의 리듬을 깨웁니다. 심장은 조금 더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하고 혈관이 넓어지면서 손끝까지 혈류가 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손이 따뜻해졌어요. 그건 세포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온도와 속도입니다. 찬물은 위를 자극해서 세포가 움츠러들게 만들고 뜨거운 물은 점막을 자극해 흡수를 방해합니다.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 즉 36도 안팎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한 번에 들이키지 마세요. 입안에서 한두 번 굴린 뒤 천천히 삼키는 게 좋습니다. 30초에서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 잔으로 몸의 모두가 바뀝니다. 자율신경이 교감신경 중심에서 부교감신경 쪽으로 옮겨가고 위장과 장이 깨어나 소화액 분비를 준비합니다. 몸은 곧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물 한 잔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10분 산책을 더해 보세요. 움직임은 혈류를 자극해 미네랄이 세포 구석구석까지 퍼지게 합니다. 심박이 높아지면 세포로 들어가는 산소량이 늘어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은 빠져나갑니다. 그 과정이 바로 세포 청소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열면 몸은 놀라울 만큼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전 내내 머리가 맑고 집중력이 올라가며 식사 후 졸림이 줄어듭니다. 혈당도 일정하게 유지되죠.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세포 단위에서 에너지원 활용이 정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루틴을 매일 반복했을 때 우리 몸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보통 3일째부터 몸이 가벼워지고 일주일이 지나면 수면 패턴이 조금씩 바뀝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개운한 느낌이 든다면 세포의 수분 밸런스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주 정도 지나면 피부 톤이 맑아지고 얼굴 붓기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혈류와 림프 순환이 좋아지면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지고 세포 속에 적당한 수분이 채워집니다. 그럼 피부가 탱탱해지고 붓기 없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 6주가 지나면 혈당 수치의 등락이 줄어듭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공복 혈당도 서서히 안정화됩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해 에너지로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부터 몸의 에너지 사용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먹은 당이 지방으로 저장됐지만 이제는 세포 안에서 ATP로 변환되어 바로 쓰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하지 않고 활력이 느껴지죠. 9주, 즉 약 2달이 지나면 몸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하루 중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이는 신경세포와 근육세포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몸이 정리되고 감정도 잔잔해집니다. 이렇게 보면 아침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을 세포 단위로 재정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루 한 잔의 물, 한 번의 스트레칭, 그 단순한 루틴이 세포를 되살리고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세포가 깨어나면 몸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깊게, 그리고 확실하게 쌓입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뱃살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과 체중 문제를 동시에 겪습니다.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늘려도 배만큼은 잘 안 빠진다고 하시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포가 굳으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 있습니다. 몸은 이 남은 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은 남은 당을 지방으로 바꾸어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저장소가 바로 복부입니다. 결국 세포가 닫혀 있는 한 혈당이 높고 뱃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포가 열리고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혈액 속 당이 줄고 지방으로 저장될 여유가 사라집니다. 몸은 더 이상 비축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식사량이라도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쓰이면서 복부의 지방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옷이 조금 헐렁해지고 허리띠 구멍이 한 칸 줄어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반 공기만 먹어도 살이 붙었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먹어도 몸이 가벼워요. 그건 세포가 다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식단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세포가 일을 다시 시작한 것, 그게 진짜 변화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 변화는 혈당의 안정입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건 약의 작용이 아니라 몸의 균형 회복입니다. 세포가 당을 에너지로 쓰면 혈액 속 당이 줄고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면서 췌장이 쉴 수 있습니다. 췌장이 과로하지 않으면
혈당은 일정한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식후에도 급격히 오르지 않고 공복에도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오후 피로감의 사라짐입니다. 예전엔 점심을 먹고 나면 눈꺼풀이 무겁고 커피 없이는 버틸 수 없었죠. 그런데 세포가 깨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점심 먹고 졸리지 않아요. 단계 덜 당겨요. 그건 몸이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변화는 피부의 생기와 붓기 회복입니다. 피부는 세포가 가장 촘촘하게 모인 기관입니다. 세포가 굳으면 수분을 머금지 못하고 그 대신 불필요한 수분이 피부 아래에 고입니다. 이게 바로 붓기입니다. 붓기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세포 안팎의 압력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세포막이 다시 말랑해지면 물이 안으로 들어가고 불필요한 수분은 배출됩니다. 그럼 피부는 자연스럽게 촉촉해집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듯 피부는 생기를 되찾고 얼굴빛은 맑아집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 요즘은 거울을 보면 얼굴이 작아졌어요. 그건 림프와 혈액의 순환이 회복된 결과입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붓기가 빠지고 피부 톤이 자연스럽게 환해지면 사람은 스스로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그건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세포가 다시 숨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면역력의 회복입니다. 세포가 건강해지면 면역 체계가 조용해집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면역력이 강하다는 건 항상 싸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세포 안에 노폐물이 빠져나가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백혈구가 정상 세포를 공격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서만 일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잦은 감기나 비염, 잇몸염 같은 만성 염증들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한 70대 남성분은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예전엔 환절기마다 감기가 달고 살았는데 이젠 그냥 지나가요. 그건 면역세포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면역력은 결국 세포의 청소 능력입니다. 세포가 깨끗하면 면역도 조용히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소화와 배변의 회복입니다. 장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바뀌는 세포입니다. 그만큼 스트레스와 수분 부족에도 민감하죠. 세포가 굳으면 장벽이 뻣뻣해지고 변이 잘 밀리지 않아 변비가 생깁니다. 하지만 세포가 유연해지고 수분을 머금기 시작하면 장벽이 부드러워지고 연동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 결과 변이 부드럽게 나오고 매일 규칙적인 배변이 이루어집니다. 한 70대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사흘에 한 번 겨우 화장실을 갔는데 요즘은 아침마다 시원해요. 그건 장세포가 회복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다섯 가지 변화는 각각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살아나면 혈당이 안정되고 혈당이 안정되면 피로가 줄고 피로가 줄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수면이 깊어지면 다시 세포가 회복됩니다. 이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순간 몸은 다시 본래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그건 단순히 건강해진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의 질 그 자체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점은 아침에 한 잔 물과 작은 루틴 하나입니다. 세포가 회복되면 몸은 새로운 리듬을 찾습니다. 그 리듬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완성됩니다. 그 시작은 아침입니다. 하루에 첫 물 한 잔, 그 단순한 행동이 세포에게는 오늘도 살아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 한 잔의 물로 세포는 깨어나고 에너지의 흐름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움직임입니다.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햇살이 드는 창가에서 몸을 천천히 늘려보세요. 어깨를 돌리고 가슴을 열고 허리를 한번 숙여보세요. 이 작은 움직임이 혈류를 자극하고 세포로 산소와 영양을 보내줍니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세포에 산소를 선물하는 호흡 운동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호흡을 기억하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은 몸 전체의 전류를 안정시킵니다. 이 리듬이 쌓이면 세포는 점점 유연해지고 몸은 하루 종일 평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세포의 리듬은 식사 습관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으세요.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면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이건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돕는 첫걸음이에요. 단백질과 채소, 물. 이 세 가지는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영양 삼총사입니다. 과하지 않게 꾸준히 규칙적으로 섭취하세요. 그게 세포의 리듬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수면. 세포는 잠을 자는 동안 복구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이 4시간이 세포 재생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가능하다면 이 시간에 숙면을 취하세요. 깊은 잠은 세포의 에너지 공장을 재가동시키는 신호입니다. 수면 전에 전자기기를 멀리 두고 조명을 어둡게 해주세요. 빛은 세포의 회복 신호를 방해합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감으세요. 그 순간 세포는 조용히 스스로를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루틴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건강은 단기간의 열정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반복이 만들어냅니다. 세포는 변화를 느리게 하지만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회복을 만들고 내일의 회복이 일상의 활력을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 몸이 지쳐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세포는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다. 그 깨어남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한 잔, 가벼운 호흡, 짧은 산책, 그리고 긍정의 한마디. 이 네 가지가 세포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피부빛이 밝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건강은 몸의 문제이자 마음의 리듬입니다. 세포가 회복되면 감정도 회복되고 감정이 회복되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바로 세포의 리듬, 인생의 리셋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지만 확실한 회복의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시니어 헬스랩과 함께 세포의 리듬을 이어가 보세요.
저희는 매일 여러분의 세포가 조금 더 젊어질 수 있도록 확실한 건강 루틴을 연구하고 전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세포가 따뜻하게 숨쉬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헬스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